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진로, 직무, 면접 시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많이 궁금해하다 보니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도 그 길을 찾으시는데 함께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든든한 분 모셨으니까 이분께 또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대표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취준생분들의 히어로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제가 싶은데 히어로가 됐나요? 오늘도 히어로 역할을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진짜 많이 궁금증이 있을 거다. 네. 그렇잖아요. 사실 어딘가에 뭐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하나하나 통과하면 또 하는 대로 그렇죠. 궁금증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네. 오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이 정말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요즘 채용이 직무 중심의 채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일반적인 직무라기보다는 약간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직무들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한번 하시면서 아 저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만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특히나 지금 저희도 이 스튜디오 세트장인데 네. 이렇게 좀 뭔가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가 있는데 바로 VMD라고 하는 직무예요. 근데 이 VMD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네. 그냥 이제 V 빼고 MD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우리 홍서대 MC님께서는 VMD가 제가 말씀드린 VMD가 제가 힌트도 드렸습니다. 어떤 거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힌트까지 주셔서 사실 네. 더 곤란한데 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MD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네. 머천다이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V가 붙는단 말이죠. 네. 힌트는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다. 네. V는 그럼 뭐의 약자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취업 네.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V는 바로 네.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그렇군요. 머천다이징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네. 사실 MD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 VMD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셨을 때 백화점 가셨을 때 옷이라든지 뭐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 네. 그렇죠. 그러면은 MD는 뭐 흔히들 아시겠지만 네네. VMD와 MD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시면 이게 비교가 확실히 될 것 같거든요. 먼저 MD 할게요. 네. MD를 아까 머천다이저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취준생분들은 이 MD를 뭐든지 다 한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그 CJ라는 네, 그 네. 기업을 다녔는데 그때 저랑 같이 동기였던 친구가 CJ 옷쇼핑의 MD였어요. 저는 그때 MD를 처음 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MD가 무슨 뜻이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그 친구도 그때 뭐든지 다 한다라고 해서 MD라고 하는데 저는 MD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네. 싶어요. 바로 마더. 마더. 왜냐하면 상품의 엄마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네. 계획을 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어디선가 소싱을 하든지 직접 제작을 해서. 그래서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고객들도 분석을 해서 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가기까지의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게 바로 MD.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엄마예요. 그러네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잉태하셔서 낳아주셔서 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관할해 주시는 것처럼 와. MD는 상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서 상품 발굴, 그 다음에 부서, 거래처 조율, 상품 마케팅도 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MD가 네. 사실 기업마다 좀 쓰이는 정의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기에 MD라고 하면 홈쇼핑이나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편의점 가면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차별화하기 힘들지만 차별화시켜서 상품을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MD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네. 또 어떤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영업 관리이지만 영업 관리라고 하면
또 인기가 별로 없어요. 네. 영업이 붙으니까. 그래서 MD로 좀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MD는 상품을 기획에서부터 고객님한테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할하는 엄마고 기업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주신 것처럼 VMD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비주얼이 붙었죠.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컨셉과 이미지에 맞춰서 매장을 컨셉과 맞게 디스플레이를 위주로 꾸미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VMD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피 전문점 생각하면 네. 스타벅스라고 하는 대형 체인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딱 가면 스타벅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렇죠. 이쪽 VMD 쪽이 어디가 좀 이런 쪽을 많이 뽑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화장품. 네, 그다음에 의류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하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제가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관심이 더 많으시고 관련된 쪽에 더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이뻐서 막 한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혼합되어서 결국엔 고객이 와서 조금 더 물건을 사기 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다. 결국엔 판매 증진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MD 뭐든지 다 한다, 네, 마더라고도 마더. 불린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MD와 VMD 차이점을 알았고 뭐 차별 짓는 건 아니지만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좀 더 그렇죠. 관심이 많을 많이 수 가십니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VMD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야 되는 능력, 뭐 디자인 능력 이런 게 그렇죠.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저는 미적인 감각,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전혀 왜요? 감이 없습니다. 제가 하면 약간 좀 다 소위 촌스럽고요. 그래서 미적인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시각 디자인과나 네. 아니면은 공예 라든지 이런 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시고 있고요. 이쪽은 어떤 학벌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직무 역량으로 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솔직히 뭐 열정 페이까지는 아니지만 관련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는 과는 그 시각 디자인과나 공간 디자인과 이런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헷갈리거나 좀 새롭게 각광을 네. 받고 있는 직무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맞습니다. MD와 VMD 알아봤고요. 이 밖에도 또 이런 비슷한 거 뭐 있습니까? 또 네. 영어로 시작하는 직무. 네네. MR 직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R을 제거한다 뭐 이런 음악 쪽에서 그럴 쓰는 수도 거 말고 있겠네요. 네. 창의적이시네. 이쪽 MR은 이제 네. 제약 영업이라고 해서요. 네. 사실 영업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판매하는 것,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진짜로 세일즈를 하시는 직무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융 영업, 은행이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약인데 아. 완전 달라요. 그래요. 예, 은행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네. 제약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싹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왠지 이미지가 또 네. 잘 모르지만 그렇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은행은 사람들이 영업을 당하러 들어오잖아요. 네네. 나 영업 좀 해줘, 영업 좀 해줘.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약 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식이라고 하는 게 너 뭐하니? 약 팔아. 이게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의외로 제약 영업이 진짜 여러분들의 세일즈 역량 이런 네. 것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MR 직무라고 하는 부분은 메디컬 리프레젠터티브라고 해서 네. 이제 보통 다 MR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의약품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사용법을 누구한테 그럼 영업을 하는 거냐 네. 이게 조금 어렵죠. 네. 바로 의사, 그렇죠. 그다음에 약사.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막 약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의사세요. 네.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런 약이 있었어? 라고 해서 사주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누군가의 어떤 제품의 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이거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또 약간의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정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부작용 같은 논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정말로 퇴사자분들이 많아요. 네.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함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소통 능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다 소통 잘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압박할 거고요, 괴롭힐 거예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기회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약이 어떤 약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설득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간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건데 네. 제약회사도 종류가 좀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많죠. 이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공략을 해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 네. 해주는 추천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은 네. 사실상 딱 들었을 때 이름 없는 제약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사실 근무라고도 할 수 없고 이제 신입사원을 뽑혔는데 본인이 보니까 제약영업 쪽에서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이브랜드, 네. 제이브랜드의 5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알겠네요, 제이. 예. 그래서 제약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빅5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유한양행이고요. 네. 그거부터 5개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름 없는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약회사 계속 다니실 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점프, 디벨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로 가시는 걸 많이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제약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 영업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라든지 약 이런 성분으로 좀 가는 거라서 바로 외국계 제약회사로 가셔도 좋겠지만 충분히 이쪽은 이직이 가능한 쪽이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약 영업 쪽도 알아봤습니다. 자, 변화하는 비즈니스 시대에 진짜 새롭게 좀 각광을 받거나 생겨나는 직무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아니라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까지도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고 그 역량을 또 키워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이 힘든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나섰다는 거 아시나요? 교육부는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업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1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 예정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인원은 지역별, 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며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시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등록 교육기관 및 과정 목록은 위탁기관에서 구축 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니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에 한하여 교육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도 궁금하시죠? 응시 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며 교육 수강료는 등록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항목 역시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보시면 좀 더 자세한 지원 대책이 등장하겠죠? 어려운 취업 도전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직무 새롭게 좀 각광받고 있는 생겨나는 직무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직무 중심의 취업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님과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요. 네네. 교육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은 내가 어떤 직무 능력을 취득했는지 이런 정보를 저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칭이긴 한데 능력은행제 네. 이게 도입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취업 시장에서 직무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무 너무 귀따갑게 아마 들으셨겠지만 네네. 강조해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요거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네.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라고 네. 했는데요. 이 능력은행제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능력은행제. 네, 개인의 다양한 직무 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바탕으로 해서 저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라고 있다. 우리 통장에 장부 지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역량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배치할 때 활용될 수 있는 개인별 직무 능력의 인정과 관리 체계를 가리키는데요. 현재의 학습 경험 관리를 보니까 학습 정보를 그냥 훈련 과정 못 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 과정에서 못 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역량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능력 단위로 저축할 수가 있어서 교육 훈련으로 습득한 직무 능력이 무엇이 있구나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건 좀 인재를 뽑기에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완전히 표준화가 된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용선의 아나운서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될 친구분들을 면접을 봐야 되는데 서류를 내라. 근데 그냥 연합뉴스에서 뭐 했다, 어디에서 뭐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뭘 한 거야 라고 찾아야 되는데 딱 통장을 보여주니까 얘는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 이런 게 있네라고 잔고가 하면 얼만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 잘해주셨네요. 네.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네. 요거를 좀 뭔가 세분화시켜서 네. 레벨이 몇 단계 되는지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초 역량만 지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당장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면은 이 역량이 레벨 5까지 있다면 5인 친구가 좋겠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갑자기 아나운서가 비었어요. 그럼 누구를 할 거야? 그러면 말을 좀 좋아하고 좀 열심히 하는 안정형이 보낼까? 근데 안정형이가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있네. 그러면 인사 배치할 때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훈련과 자격 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인증서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2022년부터 추진을 하고요. 2023년도부터는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간 NCS가 교육과 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은 됐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무 능력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긴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저는 좀 하루빨리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CS와 더불어서 이제 능력은행제까지 시행이 된다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직무 얘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제약 쪽 직무도 얘기했고 이게 채용 공고 올라올 때 보면은 직무를 얘기할 때 네. 업계에서 사용하는 그 줄임말이랄까요?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줄임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같은 직무라도 네.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D라고 하는 부분도 MD. 어떤 기업은 진짜 MD인데 어떤 것은 영업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공계 분들 중에서는 생산 기술이라고 써놨는데 네. 실제 생산 기술이 아니라 생산 관리 그다음 생산 관리라고 써놨는데 생산 기술 이런 것처럼 준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 기업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무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보시면 좋고요. 또 그에 따라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더블 체크를 하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화해서 네.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직무 이거 똑바로 좀 안 쓸래요? 뭐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회사에 가시면 되고요. 그런 건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회사는 가지 마십시오. 조직 문화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 그중에서 또 인재를 고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 몰라서
전화하면은 좀 네. 친절하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죠. 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되게 힘드시면 홍선혜라고 하시면서 나 취준생 홍선혜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셔서 마음껏 여쭤보시기 여러분이 바랍니다. 취업만 하신다면. 네. 네. 근데 앞서서 생산 기술, 생산 관리 말씀해 주는 요거 차이가 있어요? 좀 제가 듣기에는 얼핏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네.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자동차로 할게요. 자동차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 자동차의 좀 앞과 뒤만 조금 바꿔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을 까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세팅해 놓는 거.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조금 변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제품, 이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생산 시스템 설비를 세팅해 놓는 것이 생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뽑는 직무가 이쪽이고요.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 기술 쪽이 있고 각각의 설비에 들어가는 설비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되게 좀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주문량이 폭주했어요. 그래갖고 야, 1000개를 만들어줘 했는데 우리 공장에서는 1000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개 오더를 받아서 어떻게 한 달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한 달 안에 이 1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바로 생산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술은 생산 시스템, 설비를 세팅하는 거다. 생산 관리는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빨리 고객님한테 이번 달 안에 1000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면 설비는 어떻게 돌리고 구매, 그다음에 뭐 재료는 무엇을 사고 그다음에 뭐 교대 근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을 생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하는데 이렇게 생산 기술, 관리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네. 조금 다 그게 그거 같죠. 맞아요. 좀 그렇게 들리고 네. 좀 흔하게 보이는 것도 질문 드릴게요. 네. 궁금했던 거. QA도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PM 이런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거 좀 구별해 주세요. 일단 QA라고 하는 부분은 제조업단에 있어서는 꼭 들어가는 건데 Q는 퀄리티고요. 그다음에 A는 어슈어런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품질 쪽 직무라고 보시는데 품질도 이제 QC가 있고 QA가 있어요. QC는 컨트롤이 되겠죠. 아. 그럼 품질 관리가 되겠고 이 QA는 품질 보증이 될 텐데 정말 또 뭐가 다르냐? 품질 관리라 하면 보통 이제 공정단에서 제품을 만들 때 있어서 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불량이 나버렸어. 그럼 이건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이 불이 나고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물이 새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에서 각각의 공정단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QC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QA는 뭐냐?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은 보통 국산도 그렇고 뭐 미국산도 그렇고 다 1년 정도는 보증을 해주잖아요. 뭡니까? 이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품질 책임지고 뭐 새 걸로 교환해 주겠습니다 등등의 이게 무엇입니까? QA입니다. 즉 네. 어떤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공정 단계에 있는 부분을 QC. 그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을 고객한테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확약하는 것이 바로 QA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계고 또 어떤 기업은 또 QC와 QA를 병행하기도 한데 QC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라면 QA는 조금 분석 페이퍼 작업이 좀 많아요. 고객한테 보내줬는데 고객이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다시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다시 해야 될지 그럼 또 보고서를 써서 네. 문제 없습니다. 어떤 거 실험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웬만한 제조회사들은 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거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PM은 약자입니다. 바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보통 어떤 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면 그걸 총괄하는 매니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PM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뭐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직급이 있는 분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기업 들어가시면 다 이제 수평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내가 책임져서 나를 이제 PM이라고 해서 신입사원이신 분들도 PM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가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네. 고객한테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것처럼 PM도 뭐예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쿵짝쿵짝 잘할 것인지 비슷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 관리. 제품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조율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PM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도 있겠죠. 그다음에 사람도 있겠죠. 자원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네. 뭐 모든 것들이 좀 진행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케팅 채용 공고에서 이제 PM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마케팅 계획 수립, 집행, 예산 책정, 심포지움 등 한마디로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대표다.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중심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평소에 좀 궁금했던 직무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사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좀 더 전략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오늘 마무리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직무는 네. 사실 요즘 채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직무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저처럼 뭐 달달달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직접 경험하셔서 거기에서 느끼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경험치를 많이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취업 합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 경험하시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은 저희 일자리 한라인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영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준생들의 로망, 공기업 취업. 하지만 이거 참 어렵고 준비할 것도 많죠. 게다가 공기업 지원에는 NCS가 필수인데요. 이 NCS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NCS 집중 캠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얼른 펜을 들어서 준비하세요. NCS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으로 최근 공기업 채용 시험의 필수 요소인데요. 강좌는 공기업 채용 일정에 맞춰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NCS의 전반적인 출제 동향을 비롯해 유형별 기출문제, 핵심 이론, 문제풀이 요령 등을 다뤄 실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니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강서구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 일자리 한라인이 응원합니다.